오늘은 이제 3차 방정식 중에 되게 특이한 3차 방정식에 관련돼서 얘기할 차례예요. 이걸 뭐 허근의 이야기 뭐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제목을 오메가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다. 허근의 스토리. 됐죠? 자, 그런데 여기 허근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오메가 스토리라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거야. 됐어? 오케이? 그러면 저 오메가의 세제곱을 하잖아요? 그럼 실수가 된대요. 요렇게 생기는 방정식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허근을 갖는 모든 3차 방정식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3차 방정식 중에 어떤 녀석이 허근을 가졌어? 그런데 그 허근을 세제곱했더니 실수가 되는 방정식의 모양만 볼 거다. 그 중에도 아주 예쁘장한 모양 두 가지만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모양. 이 녀석입니다. x의 세제곱 빼기 1이 0이에요. 처럼 생긴 녀석. 됐죠? 자, 당연히 우린 이 녀석을 인수분해 해봐야겠죠. 오케이? 자, 이 녀석을 인수분해 해보면 x 빼기 1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 요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이미 얘는 뭘 가졌냐면 얘는 실근 1을 가졌어요. 그럼 허근을 갖는 건 이 녀석이에요. 그죠? 자, 갑니다. 얘네들 지금 개수가 다 실수죠? 그럼 당연히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켤레근을 가져야겠지. 그죠? 그래서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다른 한 근은 켤레근 오메가일 거야 라고 쓸 수 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갑니다. 첫 번째. 이 오메가라는 녀석은 요 녀석의 근인 거야. 됐어? 그런데 여기다가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0이 되죠. 그 얘기는 즉슨 뭐야? 여기다가 오메가를 집어넣어도 0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돼? 그래서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에요 라는 뜻이 밝혀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많이 봤어. 어디에서 많이 봤어? i의 4제곱이 1이에요 에서 많이 봤습니다. 자, 무슨 뜻이 있느냐? 3번 곱했더니 1이 됐어요 안에 뜻은 이 안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는데 주기가 얼마짜리다? 3짜리다. 3개씩 계속 뭐 할 거야? 반복할 거야. 이런 뜻이야.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뜻이 연속한 세수의 합은 얼마가 될 거야? 0이 될 거야. 이런 뜻이 있다고 했어요. 오케이? 자, 주기가 3개란 얘기는 오메가, 그 다음 오메가 제곱, 그 다음 오메가 세제곱이잖아.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었잖아. 그러니까 오메가 4제곱은 다시 오메가가 됐겠죠. 그래서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고요. 연속한 세수의 합은 오메가,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 더하면 0이라는 뜻이야. 그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자, 실제로 이 오메가라는 근을 갖는 녀석은 이 2차 방정식이죠. 이해돼? 그러니 저기다 집어넣어 보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되죠. 그래서 연속한 세수의 합은 0이 된다. 확인할 수 있다. 됐죠? 그러니까 요 식이 나오자마자 이게 나와야 돼. 무슨 얘기냐면 이 식도 중요하겠지만 요 식이 주어져 있어도 이 식을 같이 생각해야 돼요. 이해됐지? 자, 세 번째. 얘 켤레근을 갖잖아요. 그죠? 그럼 오메가 더하기 켤레근 오메가 두 근의 합이 얼마니 묻는다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 자, 두 근의 곱은 얼마니? 두 근의 곱은 1이 된다고요. 자, 네 번째. 요 녀석을 살짝 변형하는 겁니다. 요 켤레근 오메가는 오메가 분의 1과 똑같아요. 자, 분자 분모의 오메가 제곱을 곱합니다. 그럼 오메가의 세제곱분의 오메가의 제곱이 되죠. 자, 그런데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야? 1이지?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이야. 됐죠? 오케이?
분명히 허근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켤레근 관계에 있는데 요 녀석의 제곱을 하면 켤레근과 똑같아지는 모양이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 세제곱 더하기 1은 0. 요 녀석도 존재하겠죠. 됐죠? 자, 이 녀석도 인수분해를 해보면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요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미 얘는 실근을 가졌고요. 이 녀석만 허근을 갖습니다. 판별식 해보시면 알아요. 자, 허근을 가져요. 됐죠? 자, 똑같이 오메가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너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하면 당연히 켤레근 가져야 되니까 켤레근 알파를 갖겠죠. 자, 첫 번째. 그럼 이 알파는 너를 0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너를 0으로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됐어? 근데 우린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 우린 1이 되는 게 필요하죠. 그래야 주기를 찾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야. 이해돼? 그래서 한 번 더 갑니다. 알파의 6제곱은 1이 돼요. 요렇게 본다고요. 됐죠? 제곱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주기가 6개짜리다. 6개씩 반복한다는 걸 알고 있고요. 6개의 합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실제로 이 알파라는 녀석의 근을 갖는 건 요 2차 방정식이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 돼요. 자, 세 번째. 당연히 얘도 켤레근 가질 거니까 두 근의 합 구해보면 두 근의 합은 1이고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1. 미쳤나봐. 됐죠? 네 번째. 그럼 켤레근 알파는 알파분의 1과 똑같아요. 분자 분모의 알파 제곱을 곱하면 알파 세제곱분의 알파 제곱인데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켤레근 알파가 마이너스 알파 제곱과 똑같아요. 됐죠? 나오는 순간 쭉, 나오는 순간 쭉. 됐니?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이걸 갖고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요렇게 생긴 녀석을 보자고요. 됐죠? 이렇게 생긴 녀석의 공통점이 뭐냐면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자, 이 녀석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돼? 돼? 그리고 요 녀석 보세요. 이거 판별식을 해보면 판별식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 제곱이라서 0보다 작아요. a가 0이 아니라면. 얘를 그러니까 무조건 허근을 가져요. 됐어? 자, 또 하나 똑같이 생긴 녀석이 하나 더 있잖아요. 이 녀석도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된다고. 자, 얘도 판별식 직접 해보세요 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은 얘도 허근을 가져요. 오케이? 자, 뭐 예를 들어서 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해보자. 됐어? 자, 얘 한 허근을 뭐 오메가라고 해보자고요. 됐어? 당연히 알파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0 되죠. 그런데 여기다 집어넣어도 0 되죠. 이해돼? 자, 오메가 여기다 집어넣어도 0 되지만 여기다 집어넣어도 0이 되죠. 이해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알파의 세제곱과 a의 세제곱이 같아요. 돼? 여기다 알파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 오메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a 세제곱과 똑같아요. 됐죠?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이 알파는 허근이니까 a가 될 수는 없잖아요. a는 실수잖아.
이해됐니? 자, 이 오메가도 뭐 마이너스 A랑 같을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허근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됐어? 그럼 특징이 뭐냐? 분명히 허수였어. 그런데 세제곱을 했더니 뭐가 됐어? A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실수가 됐죠? 요런 거. 됐니? 요렇게 생긴 모양의 특징이 뭐냐? 허근을 가졌어? 그랬더니 세제곱을 했더니 실수가 됐대. 세제곱을 했더니 그 허근에 세제곱을 했더니 실수가 됐대. 방정식은 딱 요렇게 생긴 모양밖에 없다고요. 이해돼? 이건 사실은 차수가 늘어나도 다 이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배우니까 여기까지만 하는 거고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막 차수를 늘릴 수 있어요. 특히나 홀수 차수 같은 경우에. 오케이? 자, 그러니 요 모양은 기억해 두자. 당연히 요거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요 문제도 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 오메가 스토리라는 기본 전제는 무슨 뜻이냐? 허근을 갖는 3차 방정식이었어. 그런데 그 허근의 세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래 라는 모든 시험 문제는 다 요런 모양이 생겼다.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됐죠? 여기까지가 3차 방정식에 답니다. 우리 저번 시간부터 한 것까지 하면 3차 방정식에 관련된 내용은 선생님은 다 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조금 더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지만 요 정도까지 3차 방정식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문제 좀 한번 볼까요? 개념원리 몇 페이지죠? 171페이지. 필수예제 12번. x의 세제곱은 1. 이거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라고 쓰여지는 순간 선생님이 좀 전에 썼던 네 가지 식이 다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 알겠어? 오케이? 이걸 이게 뭐지? 라고 고민하면 안 돼. 세제곱은 1,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라고 하는 순간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은 1이에요. 두 번째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에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요. 두 근의 곱은 1이고요. 혈렉은 오메가는 오메가의 제곱과 똑같아요. 이게 자유자재로 쓰여져야 된다. 됐어? 좀 전에 썼던 거니까 선생님 빠르게 썼습니다. 다음에 값을 구하래요. 1번 오메가의 40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20제곱 더하기 1을 찾으랍니다. 자, 요건 뭐에 관련된 얘기냐? 1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주기가 3개짜리라 그랬어요. 그죠? 세제곱하면 1이 된대요. 그러면 40제곱이라는 녀석은 세제곱을 39번 세제곱을 13번 하면 39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야. 그러니까 너는 오메가랑 똑같아. 자, 오메가의 20제곱입니다. 20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겠죠? 그러니까 1이 되는 걸 다 가고 나서 두 번 더 남아서 오메가 제곱이 됐고 더하기 1이 됐다. 그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여기 있네요. 0이라고 땅 하고 쓸 수 있다. 그렇죠? 자, 마치 우리 뭐랑 비슷해? i의 거듭제곱과 비슷하죠. 그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자, 2번. 1, 3. 자, 여기까지 더하래요.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빠졌어. 연속하지 않았어. 그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제 일일이 구하러 가는데 보세요.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라고요. 오메가의 5제곱은 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2니까 오메가 제곱이고요. 너는 다시 1이 남았으니까 오메가고요. 너는 3의 배수니까 1이고요. 너는 다시 3으로 나누면 2가 남았으니까 오메가 제곱입니다. 됐죠? 그럼 써보자고요. 1이 총 하나, 둘, 3개가 있고요. 오메가가 2개가 있고요. 오메가 제곱도 2개가 있습니다. 나보고 이걸 하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2번.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3 마이너스 2 답이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3번. 자, 갑니다. 오메가의 10제곱이래요. 그럼 또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겠죠? 그래서 넌 오메가. 여기 뭐지? 오메가 제곱이 등장했어요. 그죠? 그럼 오메가 제곱은 차수를 낮추는 게 좋을 거잖아요. 뭘 이용해? 널 이용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보다는 얘는 뭘 하는 게 편하냐? 우선 이 혈렉은 오메가를 오메가로 바꾸는 게 선생님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오메가에 관련된 내용이잖아. 그래서 4번 내용. 혈렉은 오메가는 오메가 제곱과 똑같다고요. 그럼 여기가 5배의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돼? 자, 분수식이야? 어떤 분수식이 이게 얼마니를 질문한다는 얘기는 뭔가 약분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오메가 더하기 1은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그래서 네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똑같더라. 그러니 답이 마이너스 5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요 식이 쓰여지자마자 요게 다 떠오르는 게 너무 당연하다란 얘기야. 자주 나올 거야. 시험 문제 꼭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오메가 스토리 딱 한 문제 있어. 치사하게.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 3차 방정식에 관련된 얘기는 우선 다 끝난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내용이 4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냥 우리는 고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하죠. 자, 고차 방정식의 풀이는 어쩔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몇 차까지는 가야 돼? 2차까지는 가야 돼. 그러니까 고차 방정식의 문제가 나오면 인수 분해를 합니다.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타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인수분해를 막 해서 다 갔더니 마지막에 2차가 남았어. 그럼 더 이상 안 해도 상관없죠. 그게 인수분해가 되면 다시 인수분해를 하면 되지만 그게 인수분해가 안 됐어. 그럼 그때는 근해 공식을 쓰면 되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그냥 고차식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인수정리를 통한 인수분해를 통해서 시험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앞에 인수분해에서 되게 특이한 방정식들을 배웠잖아요. 특이한 식들, 특이한 인수분해. 그걸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뭐냐? 보기차 방정식. 인수분해에 관련된 건 다시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자, 보기차 방정식은 몇 차 방정식이죠? 4차 방정식입니다. 됐죠? 그런데 3차 항과 1차 항이 존재하지 않는 식을 말해요. 그래서 생긴 모양 자체가 ax의 4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는 0 요렇게 생긴 걸 우리는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해되나요? 그럼 풀이 방법은 인수분해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며 인수분해와 동일하다. 인수분해를 하려고 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제곱을 t라고 치환한다. t라고 치환하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그죠? at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라는 녀석이 만들어진다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바로 인수분해가 될 수가 있고 인수분해가 안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수분해 가능한 건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않은 건 어떻게 한다? 그렇죠. 누구한테 맞춰서 상수항에 맞추어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양이 제곱 마이너스 누군가의 제곱이 되도록 만드시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인수분해로 문제를 푸는 거야. 이해되지?
자, 지금 요 단어는 여기까지밖에는 못해요. 원래는 여기에 되게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남아 있거든요. 그 문제는 어디 가냐면 나중에 근의 부호 판별이라는 걸 하게 돼요. 지금 여기서 하지 않고 부등식을 한 다음에 하게 되는데 그때 가면 이 보기차 방정식도 판별식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판별식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야? 2차를 만들었잖아.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근을 판별하라고 나올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얘보다는 아마 그 근에 관련된 얘기가 훨씬 더 중요할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얘가 끝난 게 그러니까 아닌 거야. 자, 두 번째. 상반 방정식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우리가 상반식이 무슨 얘기였냐면 고차식인데 막 숫자를 집어넣어도 0이 되는 게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개수가 좌우 대칭이 되는 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일반적으로 다 했던 문제 말고 그러니까 고차식의 인수분해에서 숫자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걸 다 하는 그런 거 다 제외하고 됐죠? 안 되는 거야 갑자기. 뭐 숫자 1을 집어넣고 2를 집어넣고 막 숫자를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게 안 만들어져.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가 없어? 그때 요걸 떠올려야 됩니다. 됐죠?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홀수 차수와 짝수 차수가 상반식이 있는데요. 짝수 차수에 대한 상반식을 주로 다룰 거예요. 홀수 차수는 굳이 안 해도 짝수 차수만 잘하면 돼. 왜냐? 홀수 차수는 딱 한 번 인수분해가 돼요. 1차식으로. 그리고 나서 뒤에 식이 남잖아요. 그 남은 식이 다시 짝수 차수의 상반식이 남아요. 그래서 이 상반식은 짝수 차수의 상반식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설명하면 좀 와닿지 않기 때문에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책에 나온 걸 보면서 그걸 예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많이 안 만들어, 상반식. 몇 페이지냐면 좀 왔다 갔다 할 거야, 우리. 숙제가 좀 많겠지. 자, 필수예제 4번입니다. 159페이지의 필수예제 4번. 근데 이 식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우리 책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선생님은 이 식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응? 자, 이 식이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 개수가 좌우 대칭이 돼서 상반식은 맞아. 상반식 이름은 부를 수 있어. 그런데 실근을 가져. 여기다 숫자 집어넣어서 0 되는 걸 찾을 수 있다고 실제로. 그러니까 사실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은데 얘는 인수분해가 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풀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이해되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 그냥 조립제법 이용해서 0 되는 거 찾을 수 있다고요.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3인가?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3, 39, 1, 마이너스 3, 2. 이렇게 0 되는 게 찾아진다고. 그리고 여기다 또 숫자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뭐 1 집어넣으면 안 될 것 같고 한 2쯤 집어넣으면 2, 6. 이건 몇 번 해보면 돼. 그 다음 얘는 이제 2차식이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이건 완벽한 상반식이 아닌 거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어찌됐든 차수가 높은 고차식은요. 숫자를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걸 찾을 수 있다면 그걸 하는 게 제일 편한 거야. 이 풀이를 풀 필요가 없다고. 이해하죠? 근데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풉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숫자를 못 찾았어. 못 찾을 리는 없어. 선생님 분명히 어디까지는 집어넣어 보라 그랬냐면 1, 2, 3까지는 집어넣어 봐야 된다. 그래서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까지는 집어넣고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인수분해 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거야. 전제 조건이 뭐야? 얘가 실근을 갖는다는 보장이 없었고 내가 숫자를 못 찾았다는 전제에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개수가 좌우 대칭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녀석 요걸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잖아. 그래서 저 가운데 녀석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x제곱으로. 이게 상반식의 풀입니다. x제곱으로 첫 번째 묶어요. 그러면 여기에 6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8 플러스 x분의 5 x제곱분의 6는 0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요걸 짝을 정해줘요. 어떻게 짝을 정해주냐면 제곱은 제곱끼리니까 6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그 다음 5에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38는 0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됐죠? 그래 놓고 이제 치환하는 거예요. 너를 t라고 하자. 그럼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너의 제곱에서 2를 빼줘야겠죠? 그래서 네가 t제곱 빼기 2다. x제곱에 6t제곱 플러스 5t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50은 0 이렇게 된다. 됐나요? 자, 이제 얘 인수분해 하는 거야. 오케이? 자, 5 만들어야 돼. 그럼 뭐 2, 3, 뭐 있니 또? 여기에 뭐 하면 좋을까? 50이 되려면, 아우, 이렇게 숫자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나를 헷갈리게. 5, 15, 10, 20. 됐죠? 그런데 네가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그래서 저쪽으로 넘어갈 게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됐죠? 자, 이제 저 t 대신에 원래 우리가 썼던 x 더하기 x분의 1을 쓰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 놓고 요거 x 곱하기 너 곱하기 너잖아. 그러니까 x를 하나씩 이 안으로 분배해 주는 거야. 마지막 식. 여기다 x를 곱하면 2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5x니까 마이너스 5x 플러스 2 써주시고요. 자, 여기에다가도 x를 하나 넣어주면 나머지 하나 x 넣어주면 3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된다. 됐죠? 원래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돼야 깔끔한 거야. 그래야 상반식이 어려운 거라고. 그리고 2차식 2개 만들었네? 그럼 이제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을 찾는 게 맞다고. 됐죠? 그런데 쟤는 인수분해가 돼요. 아까도 봤지만 1,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x 빼기 2, 2x 빼기 1. 너는 1, 3, 3, 1. x 플러스 3, 3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됐죠? 그래서 완벽한 상반식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지만 왜? 굳이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얘는 숫자 몇 개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찾을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죠? 그래서 상반식의 모양을 띄고 있더라도 아까처럼 푸는 게 가능하면 그게 제일 편하다. 그런데 그게 안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푼다. 그럼 왜 그게 안 되지라고 딱 생각해보는 순간 혹시 개수가 좌우 대칭인지를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이건 특수한 방정식인 거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 두 가지 보기차 방정식과 상반 방정식만 기억하면 되고 나머지 건 다 인수분해랑 똑같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그래서 풀이하면 선생님 좀 보여드릴 건데요.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순서를 좀 달리 합시다. 필수예제 3번. 158페이지에 필수예제 3번.
사실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은 사실 저걸 t로 치환하지 않을 거예요. 저 상태에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사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열심히 안 한 학생들은 아직 잘 안 되는 거야. 내가 바로 되면 나 열심히 했나 봐 이런 거고. 자, x제곱을 t라고 치환한다고요. 그럼 저식이 t제곱 마이너스 3t 빼기 4는 0이 된다고요. 인수분해가 되죠? t 빼기 4 t 플러스 1이 0이라고요. 됐죠? t 대신에 원래 문자를 집어넣으면 x제곱 빼기 4 x제곱 플러스 1은 0. 자, 인수분해가 아직 다 안 끝났죠? 여기는 허근이라서 인수분해 안 합니다. x는 마이너스 2, x는 2,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i 총 4개의 근을 갖는다. 됐죠? 그 4개가 2개는 실근이고 2개는 허근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2번. 자, 또 보기차 방정식입니다. x제곱을 여전히 똑같이 t라고 치환할 거고요.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에요. 됐죠? 자, 상수항에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상수항에 맞춰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자 그랬어. 그런데 방법이 두 가지라 그랬죠. 왜냐? 이걸 완전 제곱식 상수항에 맞춰서 1이 돼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플러스 2t 플러스 1에 빼기 t 요렇게 써도 되고요. 아예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더하기 3t 요렇게 바꿔도 된다고요. 됐죠? 상수항에 맞춰서 완전 제곱식은 얘와 얘가 두 가지 모양이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까 뭐라 그랬냐? 제일 마지막 과정이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긴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선생님 근데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안 됐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시 원래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1 전체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0 이렇게 되겠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쳐 쓸 수 있겠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 순서는 살짝 바꿨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자, 더 이상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해요? 둘이 곱해서 0이 됐으니까 이 녀석의 해는 2차 방정식 두 개가 된 거라고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0이거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이거나 됐죠? 뭐 사용하면 된다? 근의 공식 사용하면 된다. 선생님이 근의 공식까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특이한 방정식인 거였죠. 보기차식과 상반식 두 개를 좀 풀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나머지 문제들 1번과 2번은 인수분해 나왔던 그 문제를 그대로 똑같이 나온 겁니다. 는 0만 붙인 거예요. 오케이? 자, 1번부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다 풀지는 않을 거고요. 자,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 집어넣어서 뭐 되는 거 찾는다? 0 되는 거 찾는다. 자, 1부터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안 되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7 마이너스 4 되네요. 됐죠? 그래서 3, 7, 1창에 계속 없으니까 0 빼기 4 써주시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마3, 4, 마4, 마4, 4, 0. 됐죠? 인수분해
x 플러스 1에 3x 제곱 플러스 4x 빼기 4가 0이다. 인수분해 더 되면 더 하시면 되고요. 안 되면 2차식까지 가면 근의 공식 하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하지만 인수분해가 되잖아. 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나?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됐죠?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몇 차식이야? 4차식이에요. 똑같이 조립제법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필수예제 2번. 너무 똑같아서 안 하는 거예요. 자, 이건 4차 방정식의 전개를 하면, 근데 다 전개할 거야?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똑같이 생긴 녀석이 있었더라. 너를 뭐 A면 A, B면 B, T면 T라고 치환하자. A라고 선생님은 치환해보면 됐죠? 이걸 전개한 다음에 플러스 10A니까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25니까 마이너스 15가 0이 됩니다. 됐죠? A 플러스 3, A 빼기 5가 0이다. 요 A 대신에 너 집어넣으면 된다. 그래서 더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시면 되는데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 하는 거고요. 그죠? 이거 인수분해가 되죠? 1 곱하기 3 1 더하기 3 1 곱하기 5 요렇게 해서 근을 구하면 됩니다. 됐죠? 자, 2번 2번이 여기에 직전 상태 가로 4개짜리 는 120인데 선생님이 넘겨와서 마이너스 120은 0 이렇게 만든다고요. 됐죠? 자, 이거 인수분해 하세요 했던 거 그대로야. 그지? 뭐 한다 우선? 전개한다. 전개할 때 어떻게 한다? 상수항의 합이 같은 두 개끼리. 그래서 요렇게 둘이 전개하고 요렇게 둘이 전개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생긴 녀석이 생긴다고요. 너를 A라고 하자. 그럼 그 풀이 과정은 얘랑 똑같겠죠, 이제. 됐죠? 그래서 요건 인수분해 재탕일 뿐이야. 고차 방정식은 그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특이한 녀석, 3차 방정식을 제외한 특이한 녀석, 그 두 가지 모양만 빼놓고는 그냥 인수분해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어렵게 문제 풀지 않는다. 다만 이게 뒤쪽에 나가면 좀 문제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됐죠? 자, 여러 가지 방정식 중에 이제 2개를 끝냈습니다. 자, 그럼 그래도 또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참고로 해야 될 일이. 오케이? 자, 몇 차 방정식이야? n차 방정식이야. 됐죠? 그럼 그는 총 몇 개겠어? n개겠지. 그 안에 실근이 몇 개, 허근이 몇 개인지는 선생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거야. 실제로 인수분해 하지 않는 한 실근이 몇 개 있다, 허근이 몇 개 있다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요. 됐죠?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2가지를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 할 수 있는 질문이 딱 2가지인 거야. 알겠어? 첫 번째. 자, 너의 방정식이 근이 n차니까 총 n개의 근이 존재할 거라고요. 됐어? 그 모든 근의 합을 찾으래요.
실근이 아니야. 만약에 실근의 합을 물었다 그럼 나보고 인수분해를 해서 실근을 찾으란 뜻이라고 그랬어. 2차를 넘어가는 것부터는. 맞죠? 3차부터는 그렇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모든 근의 합과 모든 근의 곱. 이 두 가지는 확인할 수 있는데 내가 인수분해가 아니라 선생님이 전개해서 시험 문제를 풀어주면 참 좋겠지만 뭐 그런 건 넘어갈 거고. 됐어? 자, 2차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그 다음 차수의 개수. 됐어? 3차에서도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은 얼마니라고 묻는 순간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그 다음 차수의 개수 마이너스 써주시면 돼요. 요렇게. 됐어? 오케이? 그 다음 모든 근의 곱 봅니다. 자, 2차 방정식에서의 두 근의 곱은 a분의 c죠.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인 거라고. 3차 방정식에서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인데 마이너스가 됐지. 이해돼? 짝수 차수일 때는 플러스가 되고요. 홀수 차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 여기가 몇 차인지에 따라 다르니까 n제곱 써주시고요. an분의 상수항. 요게 모든 근의 곱이다. 됐죠? 오케이? 요 정도까지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아직 지금 우리가 배우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냥 외워두고 계시는 게 편해요. 아시겠죠? 요거 전개를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선생님 일반화 시켜서 그냥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까지를 하면 고차 방정식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